오늘 시사포커스는 이번 주 우리 지역 주요 이슈들 박슬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어서 경제브리핑 코너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경제 산업적인 기대 효과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우리 지역 주요 이슈 박슬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슬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벽 벽두부터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가 지역정과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차분차분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네, 현재 상황은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서 공식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일인데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한 뒤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이거는 분도 이후 40년 만에 두 광역단체장이 함께 신년 참배를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두 단체장은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과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새해 벽두부터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두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고. 예. 네, 또 오늘 오전인데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꽤 빠른 속도인데요. 네. 전남은 광희연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았고 네. 광주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네. 둘 다 부시장 부지사급이 단장을 맡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향후에는 민간과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시도통합추진협의체 구성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선언을 넘어서 행정적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한몫을 했죠. 큰 몫을 했죠. 네. 네, 대통령의 발언 시점과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 2일에 통합선언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대전, 충남에 이어서 광주, 전남까지 지역 주도 성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이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네. 또한 특히 이러한 전남도와 광주의 통합을 직접 언급하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한 이튿날이 3일에는 두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이와 더불어 오는 9일에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 두 단체장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 다음 날 만났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9일에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네, 핵심 주제는 이번 광주 전남 통합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새해 되자마자 왜 이렇게 빠르게 가냐 이런 의구심도 좀 들지 않나요? 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이 통합론이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네. 또 그 지점이 이제 논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논쟁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네. 왜 서두르느냐. 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 말들이 많고요. 예. 통합 추진 측에서는 지방선거 시기를 하나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단체장 선출과 함께 지역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인 만큼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 판단을 선거 국면에서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네.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빠른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 속도도 정책 역량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발맞춰가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의 구상은 오늘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의 단일 수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남도가요. 예. 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가 통합 수장으로 네. 어떤 그 관련 공약도 내야 될 테고. 네. 그런데 굳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해야 되냐,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지방선거 끝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지금 150여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민영배 의원과 주철원 의원은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30년을 목표로 2030년을 목표로 충분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이미 과거부터 통합 관련 연구와 논의가 이어져 왔고 대전과 충남의 경우는 별도의 장기간 사전 절차 없이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비교 사례를 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현재까지 광주 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단계는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와 준비 단계이고 실제 통합 여부는 특별법 제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150일 남은 시점에서는 정치적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래요. 요거 과제들은 앞으로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통합의 경제적 효과들은 잠시 후에 경제 브리핑 코너에서 좀 더 짚어보고요. 이제 우리 지역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동북권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동북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신중한 분위기 같습니다. 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동북권 정치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으세요? 예. 말내기 애매하죠. 예, 지금 네. 동북권에서는 특히. 현재까지 비교적으로 분명한 의견을 낸 정치인은 2명 정도인데 네. 먼저 노광규 순천시장은 통합 논의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생활권과 기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네. 또한 광주 전남이라는 큰 통합 논의와 함께 동북권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주철원 의원인데요. 네. 통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추진 속도와 절차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민영배 의원이 2030년 통합 로드맵을 제안을 했었어요. 예. 공개적으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크게 2030년까지 좀 보고 천천히 가자 이 말이죠. 장기적으로. 네, 네. 뭐 사회적 계약은 하되 좀 더 설계를 촘촘히 해서 2030년에 이루자라는 게 민영배 의원의 의견이고요. 그 외 다수 동북권 정치인과 지자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살짝 물어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특별히 이 동북권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밝히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 광주 남의 지역적인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행정 통합이기 때문에 네. 행정 통합의 개념도 아직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권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광주 전남 통합의 핵심은 서북권 저쪽이 동북권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동북권은 그러면 통합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여수의 에너지화학산업, 광양의 철강함만, 순천의 정주 신산업 기능은 통합 이후에도 광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걸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네. 통합 광역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광주냐 전남이냐의 경쟁보다는 광역 단위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은 동북권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는데요. 네. 다만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네. 우려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통합 이후에 의사결정 구조나 행정 기능이 서북권 또는 광주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고요. 네. 둘째는 통합의 효과가 과연 동북권 주민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네.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도 교통, 의료, 산업 지원처럼 생활과 직결된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동북권에서는 통합 자체의 찬반보다는 통합 이후의 구조와 역할 배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동북권 사실 광주랑은 좀 많이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동북권에서는
이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제일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아무것도 나와 네, 있는 게 네, 없기 때문에 네. 동부권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들은 동부권의 후보들은 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마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 논의 좀 살펴봤고 맞죠? 네. 예. 그다음에 통합 논의는 여기까지 좀 정리해보고 이제 네. 취재 현장으로 가보죠. 동부권 지자체들 모두 오늘 시무식을 열었죠? 네. 대체로 지난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예. 지난주 시무식을 모두 열었고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먼저 이제 시무식은 좋아야죠. 네, 지자체장들의 말을 보면은 시무식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어떤 분위기인지가 이제 좀 더 느껴지는데요. 예. 먼저 노광규 춘천시장은 시무식에서 춘천의 한해 방향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늘에는 우주, 도심에는 문화, 네. 대지에는 그린 바이오로 순천의 미래를 꽉 채우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격이 아니라 선도, 모방이 아니라 창조,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 도시로 인류 순천을 완성하겠다며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말은 좋죠. 예. 네. 근데 항상 선도 도시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네, 그 부분 이번에도 확실히 강조를 했고요. 방향은요? 광양 시무식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 시정 키워드로 비상지지라는 사자성어를 꼽았습니다. 비상지지. 네. 예. 단단한 철이 불레에 달궈져 더 강해지듯 지금의 위기와 역경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여수시는 올해 첫 행정과제로 청렴을 내세웠습니다. 예, 작년에 1호. 네. 좀 이게 많이 여수시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죠. 네, 예. 그렇죠.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하락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따른 대응이고요. 네. 시정 전반에서 아무래도 이걸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장들의 얘기고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올해 뭐가 좀 달라지냐 이런 것들 정리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죠. 네, 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18세에서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네. 여수와 광양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운영이 되고 또한 광양은 대학생 생활비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요. 네. 또한 여수 광양 산업 위기 대응 지역 기업에는 대출 금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네. 인구 감소 지역 직장인에게는 점심값이 지원이 됩니다. 네.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전남 섬 방문회가 운영이 되어서 섬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올 한해 우리 박사라 기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박사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